나는 놀랐어. I was surprising 일까요? I was surprised 일까요? 나는 가고 싶어. I want to go. to는 왜 붙여야 할까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쉽게 이해할 때 영어가 재미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진행길 영어의 제이쌤입니다. 방금 봤던 문장들은 전문 용어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법 용어가 영어의 재미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나는 가고 싶어. I want to go. 나는 해야 해. I need to do. 그런데 왜 want 다음에 to가 오는지, need 다음에 to가 오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것을 전문 용어로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to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그 동작은 아직 행하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동작이란 사실을 기억하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I want to go. 나는 가고 싶어. 아직 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to go를 붙이게 됩니다. I need to do. 나는 해야겠어.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I enjoy. 나는 즐긴다. To sing a song. 노래할 것을. 해석이 약간 이상한데요. I enjoy singing a song. 나는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것을 즐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동사가 오지 않습니다. I finished. 나는 끝냈다. To do my homework. 나의 과제를 할 것을 끝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요. 과거부터 해오던 것, 자기의 과제를 다 끝냈다고 선언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to do가 아니라 doing으로 바꿔야 의미가 맞습니다. 널 곧 보길 바래. 바라다, 희망하다는 hope이기 때문에 I hope. 나는 바란다. 무엇을? 너를 보기를. To see you soon. I hope to see you soon. 그들은 그 경기를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들은 기대하다. 기대하다는 영어로 expect이기 때문에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합니다. 무엇을요? 경기를 이길 것을. 이기다는 winning이기 때문에 they expect to win the game. 그가 날 나중에 도와준다고 약속했다. 그가 약속했다. 약속하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promise이기 때문에 he promised. 그가 약속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날 도와줄 것을. 앞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to help me later. He promised to help me later. 지금 우리가 사용한 동사들을 잘 보면 나는 원해. 나는 바란다. 그들은 기대한다. 그가 약속한다. 이렇게 미래에 할 것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동사 표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네, 앞으로 뭘 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 가다는 영어로 go to work이기 때문에 I decided to go to work. 그럼 이번에는 학교에 가다로 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가다는 영어로 go to school이기 때문에 I decided to go to school. 그럼 이번에는 나는 준비되었다를 영어로 해볼게요. 준비는 영어로 ready이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되었어요. I'm ready. 네, 맞습니다. 앞으로 뭘 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준비? 서울로 떠날 준비. 떠나다는 영어로 leave이기 때문에 to leave for Seoul. I'm ready to leave for Seoul. 나는 서울로 떠날 준비가 되었어.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어. 어떤 준비? 집에 갈 준비. 집으로 가다는 영어로 go home이기 때문에 I'm ready to go home.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장이 있는데요.
good to see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네요 라는 뜻으로 현재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미래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로 좀 더 고급 레벨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배운 문장 중에 I want to go 문장이 있었는데 want와 to 사이에 you를 넣어주면 색다른 문장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You to go, 네가 갈 것을. 다시 말해서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I want to go 문장 표현은 나에 대한 표현이지만 I want you to go 이렇게 you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바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네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원해. I want. 무엇을? 네가 집에 가기를. You to go home. I want you to go home.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장 어수는 사람, 동사, 사람, 투동사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만큼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네가 알았으면. You to know this. I want you to know this. 이것만큼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다란 뜻의 want 외에도 아주 많은 동사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나는 부탁한다. 부탁하다란 영어로 ask이기 때문에 I ask. 무엇을 부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날 도와줘는 영어로 help me이기 때문에 I ask you to help me. 나는 너에게 날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럼 여기에 can을 붙여주게 되면 Can I ask you to help me? 날 좀 도와줄래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하다 표현 tell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방 청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방 청소하라고 했잖아.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볼게요. 나는 말했다. I told. 무엇을? 네가 청소하기를. You to clean. 어떤 것을? 너의 방을. Your room. I told you to clean your room. 방 청소하라고 했잖니. 그럼 이번에는 숙제로 바꿔볼게요. 숙제하라고 말했잖아. 나는 말했다. I told. 네가 숙제를 끝내라고. 끝내다는 영어로 finish이기 때문에 I told you to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다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문을 잠그라고 말해볼까요? 문 좀 잠그라고 했잖아. 나는 말했다. I told. 무엇을? 문을 잠그라고. 잠그다는 영어로 lock이기 때문에 I told you to lock the door. 그리고 우리가 자녀나 지인에게 뭐뭐 할 것을 허락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는 내 딸이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허락했다. I allowed. 무엇을 허락했나요? 내 딸이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Her to go to the concert. I allowed her to go to the concert. 나는 내 딸이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그가 재택근무하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허락했다. I allowed. 무엇을? 재택근무하는 것을. 재택근무하다는 영어로 work from home이기 때문에 I allowed him to work from home. 나는 그가 재택근무하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내 아들이 저녁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허락했다. I allowed. 내 아들이 먹는 것을. My son to eat ice cream. 언제? 저녁 식사 전에. Before dinner. I allowed my son to eat ice cream before dinner. 나는 내 아들이 저녁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지금 보는 동사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원하고, 말하고, 요청하고, 허락할 때는 투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동사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써먹게 되면 확실히 어순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유인데요.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는 맨 끝에 to를 붙이면 쉽습니다. I went to the store. 나는 가게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To get milk. 우유를 사러 갔다 옵니다. 이렇게 to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이유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I went to the store. 나는 가게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물건을 반품하기 위해서. 반품하다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return을 사용하면 됩니다. I went to the store to return the item. 나는 가게 갔습니다. 왜? 물건을 반품하러. 그럼 이번에는 마켓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the market. 나는 마켓으로 갔습니다. 왜? 먹을 것을 사려고. To buy groceries. I went to the market to buy groceries. 나는 먹을 것을 사려고 마켓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to 다음에 동작에 관련된 단어만 넣어주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I got up early. 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To make breakfast. I got up early to make breakfast.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I got up. 나는 일어났습니다. 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 한 잔은 영어로 a glass of water 이기 때문에 to get a glass of water. I got up to get a glass of water. 나는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외에도 점심에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즐거운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인데 나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맛집을 검색했다. 이거를 영어로 해볼까요? 검색을 하다. 이게 영어로 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영어로는 look up이라고 합니다. I looked up for restaurants. 나는 맛집을 검색해 보았다. 그럼 뒤에는 이유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To have lunch. I looked up for restaurants to have lunch. 나는 맛집을 검색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They want. 무엇을? 회의를 하기를.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to를 사용해서 to have a meeting. 왜 하고 싶을까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To discuss plans. They want to have a meeting to discuss plans. 그들은 회의를 원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어를 아주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유가 들어가는 문장이라면 맨 마지막에 to 다음 동사로 마무리하면 생각보다 쉽게 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써먹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놀랐다.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ing.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surprise를 많이 들어봤는데 surprised, surprising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동사 surprise에 ing나 ed를 붙인 것을 분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법 용어를 전혀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감정을 느끼면 ed를 붙이고 감정을 주는 경우라면 ing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단어 중에 excite란 말이 있는데요. excite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흥분시키다, 들뜨게 만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ing를 붙이느냐, ed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는 신난다. 여기서 나는 감정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을 받고 있나요? 네, 감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받는 것은 ed를 붙이기 때문에 I'm excited. 이렇게 됩니다. 그럼 exciting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d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ing는 주는 것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신난다.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The movie. 이때 영화는 감정을 주는 것일까요? 감정을 받는 것일까요? 네, 영화는 사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ng를 붙여서 The movie is exciting.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원리만 알면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 이때 충격을 받는 것은 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I was shocked. 뉴스가 충격적이야. 뉴스는 감정을 주는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The news is shocking. 그 공연은 실망이야. 공연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The performance is disappointing. 나는 실망했어. 나는 감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I am disappointed.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어일 때는 ed,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를 붙이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mazing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amazing의 원래 동사 amaze는 놀라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They are amazing people. 그들은 놀라운 사람이다. 즉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을 주는 것, 즉 ing를 붙이게 되는 점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방금 배운 분사를 잘 써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나는 들었다는 영어로 I heard. 놀라운 소식은 영어로 소식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I heard surprising news. I heard surprising news. 나는 놀랐다. 이때 내 감정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그녀는 생일 파티에서 즐거웠다. 그녀가 지금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She was excited. 어디서? At her birthday party. She was excited at her birthday party. She was excited at her birthday party. 생일 파티는 재미있었다. 생일 파티는 재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The birthday party is exciting. The birthday party is exciting. 오늘 날씨는 우울하다. 날씨가 우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Today's weather is depressing. Today's weather is depressing. 그는 비 오는 날에 우울해한다. 그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He is depressed on a rainy day. He is depressed on a rainy day. 이외에도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감정에 관련된 단어는 많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 단어들만 잘 사용해도 ing와 ed는 구별하기가 쉬우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뭘 먹을지 골라봐. 어디로 갈지 정해야 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누구를 할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단어를 전문용어로 의문사라고 합니다. 이 의문사 어순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말을 길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비결은 바로 의문사 다음에 우리가 배운 to 동작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뭘 먹을지 골라봐. 명령문에 가까운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먼저 적으면 고르다, choose.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은 영어로 what, 먹다는 eat. 그럼 최종 문장은 choose what to eat. 생각보다 쉬운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로 갈지 정해봐. 정하다는 영어로 decide.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어디로 갈지. 어디는 영어로 where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decide where to go.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쉬운 어순 공식을 통해서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 갈지.
언제는 영어로 when, 가다는 go, when to go. 언제 갈지 말해줄래? 말해줄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Can you tell me? 뒤에는 언제 갈지를 넣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Can you tell me when to go? 여기에 when 대신에 where로만 바꿔주면 Can you tell me where to go?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 표현도 알아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는 영어로 how, 공부하다는 study. 그럼 최종 문장은 how to study. 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나는 배운다는 영어로 I learn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learn how to study English.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는 영어로 who, 믿다는 believe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who to believe.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는 영어로 I don't know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don't know who to believe. 무엇을 할지. 무엇은 영어로 what, 하다는 영어로 do이기 때문에 want to do.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다는 think이기 때문에 I'm thinking. 무엇을 할지는 영어로 what to do next. 그래서 최종 문장은 I'm thinking what to do next.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무엇을 할지 표현을 배웠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꼭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내가 말한 거 기억나? 이렇게 내가 무엇 한 것이라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도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기회에 잘 기억해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꼭 써먹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what 다음에 사람 동작. 이렇게 영어 순으로 하면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의 뜻은 바로 what이기 때문에 what을 먼저 적어주고 뒤에는 사람 동작 I want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문장으로 응용해 볼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것은 영어로 this. 그럼 최종 문장은 This is what I want.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내가 말한 것. 가장 먼저 적어야 할 내용은 뭐뭐 하는 것, what이기 때문에 what을 먼저 적고 다음은 내가 말했다. 말했다는 영어로 said. 최종 문장은 what I said.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다는 I don't remember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I don't remember what I said.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엇이?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쓰게 되는 뭐뭐 하는 것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가 먹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약속하는 것.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요. what 다음 사람 동작이라는 어순만 잘 기억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먹을 것, 살 것, 입을 것.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영어로 말하려면 어려운 이 표현들, 영어 어순 공식만 알면 쉬워집니다. 바로 물건 to 다음에 동사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to 다음에 동사를 넣어주면 미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바로 써먹어 볼까요? 먹을 것. 여기서 어떤 것은 영어로 something 이라고 하는데 그럼 뒤에는 먹다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something to eat. 먹을 것. 그럼 살 것, 입을 것도 바로 응용이 가능한데요. 살 것. 사다는 영어로 buy이기 때문에 something to buy. 입을 것. 입다는 영어로 wear이기 때문에 something to wear.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something 말고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읽을 책. 어순 공식에 따라서 물건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책은 영어로 book.
읽다는 영어로 read. 그럼 읽을 책은 영어로 book to read. 그럼 여기서 응용해 볼게요. 읽을 책 좀 주세요.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는 please give me. 무엇을? 읽을 책을. A book to read. Please give me a book to read. 다음은 마실 것을 예로 들어 볼게요. 마실 것은 영어로 하면 먼저 물건 something이 나오고 뒤에는 to 동사 something to drink.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마실 것 좀 드실래요? 이 문장은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영어 회화 표현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무엇을 권할 때는 Would you like로 시작하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 문장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해외 영어 회화 표현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요. 여기 나오는 something to drink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표현을 전문용어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실제 써먹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요.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공부해서 쉽게 쓰는 것이 바로 영어의 지름길이니까 물건 to 다음에 동사, 어순 공식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빵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다. 아빠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어. 이렇게 빵을 사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등등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정말 간단하게 사용하는 어순 공식이 있는데 방금 배웠던 to 동사를 넣어주면 쉬워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마트에 갔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갔다. I went. 마트에. To grocery store. 그럼 왜 갔는지를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빵을 사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to 동작이 들어가면 되는데 to buy. 사기 위해서. 무엇을? Some bread. I went to grocery store to buy some bread. 나는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이유를 to 동사로 붙여주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어. Dad come early. 일찍 오셨다고 합니다. 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하다는 have. 저녁 식사하다는 영어로 have dinner이기 때문에 to have dinner. 우리와 함께. With us. Dad came early to have dinner with us. 이렇게 사람 동작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to 다음에 동작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얻기 위해서. 얻다는 영어로 get. 무엇을? 좋은 성적을. Good grade. I study to get a good grade. 나는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갔다. 나는 갔다고 합니다. I went. 도서관으로. To the library. 그럼 뒤에는 왜 갔는지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하다는 영어로 return. I went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작별 인사를 해야 해서 너무 슬프다. 그를 만나서 기쁘다. 단순히 슬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뭐해서 슬퍼, 뭐뭐해서 기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도 정말 쉬운 영어 어순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적은 다음에 뒤에는 to 동사로 마무리하면 끝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와 헤어져서 슬퍼. 여기서 감정을 찾아보면 슬프다가 나오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어순 공식에 따르면 나는 슬프다. I'm sad. 그럼 뒤에는 이유를 넣어주면 됩니다. 작별 인사가 영어로 say goodbye이기 때문에 I'm sad to say goodbye.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를 만나서 기쁘다. 나는 기쁘다. 감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I'm glad. 왜 기쁠까요? 그를 만나서 기쁘다고 합니다. I'm glad to meet him. 그를 만나서 기쁘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다양하게 감정 표현하면 좋은데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 ing 그리고 ed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럼 여기서 감정은 놀랐다이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를 먼저 적어볼게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것이니까 ed를 사용해서 I was surprised. 왜 놀랐을까요? 그것을 봐서. To see it. I was surprised to see it. 그것을 봐서 나는 놀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화난, 신난, 기쁜, 무력한, 즐거움 등등 여러 가지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면 사용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INGED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INGED 구분은 감정에 관련된 표현이지만 이번 시간은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고 있는 아기, 고장난 자동차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동작을 내가 하고 있다면 동작에 ing를 붙여주면 되고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 sleep에 ing를 붙여주면 sleeping, 자고 있는, wait, 기다리다에 ing를 붙여주면 waiting, 기다리는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무엇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동작이 나 또는 사물의 의도와 상관없다면 ed를 붙여주고 뜻은 뭐뭐 된, 뭐뭐 해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운 감자를 영어로 하면 굽다는 영어로 bake이기 때문에 감자가 스스로 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의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baked, 구워진, potato, 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면 울고 있는 아기, 아기가 스스로 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crying baby, 잠긴 문, 문은 스스로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잠그다, 락에 ed를 붙여서 locked door, 잠긴 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잠긴 문을 열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어 동사이겠죠? 나는 노력했다. I tried. 무엇을? 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To open. 잠긴 문을. To lock the door.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소녀는 내 남동생이다. 이때 주어는 소년인데요. 어떤 소년인가요? 네, 버스를 기다리는 소년이죠. 버스를 기다리다는 영어로 wait for a bus. 그럼 여기에 ing만 붙여주면 waiting for a bus가 되는데 아까 sleeping baby처럼 sleeping이 baby 앞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wait처럼 뒤에 을을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boy 뒤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A boy, 어떤 소년? 버스를 기다리는 소년. Waiting for a bus is my brother.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간단한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히 긴 문장으로 말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한글을 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나는 걸어갔다. I walked. 천천히. slowly.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깨우다는 영어로 wake up. 그럼 깨우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로 not to wake up. 누구를? 자고 있는 아기를. sleeping baby. I walked slowly not to wake up the sleeping baby. 나는 울고 있는 여자가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봐서 놀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 나는 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I was surprised. 왜 놀랐을까요? 봐서 놀랐다고 합니다. To see. 누구를 봤을까요? 울고 있는 소녀. Crying girl. 앉아 있다고 합니다. Sit. 어디에? 책상 위에. On the desk. I was surprised to see crying girl sit on the desk.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에는 두 문장이 있는데요.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는 영어로 I couldn't remember. 무엇을? 그가 말한 것. 뭐뭐 하는 것은 영어로 what. 주어 동사는 he said. I couldn't remember what he said. 그리고 and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몰랐다는 영어로 I didn't know.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래서 최종 문장은 I couldn't remember what he sai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that 하면 어떤 뜻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저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거 외에도 다른 뜻이 있는데 원어민은 이 that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다고 들었어. 오늘이 그녀 생일인 걸 깜빡했어.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혹시 이 문장들 영어로 바로 생각이 나시나요? 단어 하나만 알면 문장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 그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다고 들었어. 나는 들었다는 영어로 I heard. 무엇을?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다는 영어로 The concert was so exciting. I heard the concert was so exciting.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heard 다음에 that을 넣어줍니다. I heard that the concert was so exciting. 나는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다는 것을.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더 볼까요? 오늘이 그녀 생일인 걸 깜빡했어. 내가 깜빡하다는 영어로 I forgot. 무엇을? 오늘이 그녀 생일이라는 것을. Today is her birthday. 그럼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되시겠죠? I forgot that today is her birthday. 오늘이 그녀 생일이라는 걸 깜빡했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올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다이겠죠? We know. 무엇을? 이게 너한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영어를 뭐부터 말해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어렵다부터 써볼게요. This is too difficult. 너에게. For you. 그럼 마지막으로 no 다음에 that을 붙여넣으면 We know that this is too difficult for you. 이건 너에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that을 쓸 수 있는 예는 정말 많은데요. 지금 보이는 동사들이 that으로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나는 바란다. I hope. 그럼 뒤에는 무엇을 희망하는지 넣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파티를 즐겼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네가 파티를 즐긴다. You enjoy the party. 그럼 여기에 I hope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I hope that you enjoy the party.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 중에 이해하다라는 표현에 understand가 있는데요. 네가 화난 거 나 다 이해해.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됩니다. 네가 화가 나다는 영어로 you're angry이기 때문에 I understand that. 나는 이해한다. 무엇을? 네가 화난 것을. You are angry. I understand that you are angry. 이렇게 쉽게 문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운 이 that을 전문용어로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 문장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만 이 that 하나로도 I understand 이 문장과 You are angry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이런 접속사를 배웠지만 제대로 써먹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영어는 누가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고 또 실생활에 써먹는 지름길을 할 때 영어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한 that을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상황별 동사로 나눠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꼭 외워서 사용해보세요. 첫 번째 동사는 어떤 것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네가 숙제 다 했는지 엄마가 오늘 밤에 확인할 거야. 창문을 닫고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어떤 것을 확인할 때 that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럴 때 어울리는 동사 체크입니다. 체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것을 확인할 때 바로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엄마가 확인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확인할 거야로 시작해 볼게요. I will check. 언제 확인하죠? 오늘 밤. Tonight. 무엇을? 네가 다 했는지. 끝내다는 영어로 finish이기 때문에 You finish your homework. 그럼 최종 문장은 I will check tonight that you finish your homework. 네가 숙제가 다 있는지 엄마가 오늘 밤에 확인할 거야.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문을 다 닫고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나 비가 오면 집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확인해 봐야겠어. I will check. 무엇을? 창문이 닫혀 있는지. Window is closed. I will check that the window is closed. 이렇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I will check that.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어민이 많이 쓰는 동사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했었는데. 우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표현인데요. 말하다 동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say, tell, speak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say는 내가 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 say의 과거 said 표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다는 I said. 무엇을?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He looked tired. I said that he looked tired. 네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했었는데. 내가 말했다. I said. 무엇을? 네 아이디어가 좋다고. I liked your idea. 그럼 최종 문장은 I said that I liked your idea. 그럼 마지막으로 우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이 문장을 해볼게요. 나는 말했다. I said. 무엇을?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영어로 we needed. 무엇이? 많은 시간을. More time. I said that we needed more time. 우리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I said that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세 번째 동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입니다. 너 시험 합격했다며 축하해.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들었어. 이렇게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대표현 바로 hear입니다. hear은 우리가 알기로는 듣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들었다, I heard로 시작하게 되면 뭐뭐 했다면서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너 시험 합격했다며. 이 문장을 영어로 해볼까요? I heard.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시험에 합격하다는 영어로 pass the exam이기 때문에 I heard that you passed the exam. Congratulations. 그럼 이런 패턴으로 비슷한 문장을 계속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너 취업했다면서? 취업하다는 영어로 get a new job. 나는 들었다. I heard. 네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You got a new job. I heard that you got a new job. 너 요즘 영어 공부한다면서? 영어 공부하다는 영어로 learning English이기 때문에 I heard that you are learning English these days. 뭐뭐 했다면서, 뭐뭐라고 들었어라고 표현할 때는 I heard that으로 시작해주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표현은 깜빡해서 표현인데요. 우리의 기억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I forgot that 이것으로 시작해주세요.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걸 깜빡했다. 우리가 바쁘게 집에서 나오다 보면 물건을 집에 두고 올 때가 있는데 나는 깜빡했다. I forgot. 무엇을?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두고 나오다는 영어로 left이기 때문에 I left my wallet at home. I forgot that I left my wallet at home.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걸 깜빡했다.
오늘이 마감일이라는 걸 깜빡했네. 직장 업무를 하다 보면 데드라인, 즉 마감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마감일은 영어로 deadline이기 때문에 I forgot. 나는 깜빡했습니다. 무엇을? 오늘이 마감일이라는 것을. Today is the deadline. I forgot that today is the deadline. 친구와 점심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점심 약속.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점심은 lunch. 가벼운 약속은 date라고 하기 때문에 I forgot. 나는 깜빡했다고 합니다.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는 것을. I had a lunch date with my friend. I forgot that I had a lunch date with my friend. 이렇게 쉽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내가 알고 있어 표현인데요. 너 피곤한 거 알아. 나는 네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아. 회의가 3시에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이 되는데 너 피곤한 거 알아. 상대방이 이미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도움을 주려는 표현인데요. 나는 안다. I know. 무엇을? You are tired. I know that you are tired. 나는 네가 성공할 거란 걸 알아.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는 표현인데요. 나는 알고 있어. I know. 네가 성공할 거라는 사실을. You will succeed. I know that you will succeed. 회의가 3시에 있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회의가 3시에 있다는 것을. The meeting is at 3. I know that the meeting is at 3. 확인하다, 말하다, 듣다, 깜빡하다, 알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동사들인데요. 여기에 that만 붙여주면 구체적이고 긴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표현들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it입니다. 여러분은 it을 어떻게 알고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it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 이런 말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지만 it으로 시작하면 쉽게 말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는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dangerous이기 때문에 it is dangerous. 위험해. 무엇이 위험한가요?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운전하다는 영어로 drive를 사용하면 되는데 to drive. 어떤 상태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안전벨트는 영어로 seatbelt. 하지 않다는 영어로 without이기 때문에 it is dangerous to drive without a seatbelt. It is dangerous. 위험하다고 합니다. To drive. 운전하는 것이 without a seatbelt.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할 때는 it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면 말을 이어가기가 쉬워지게 되는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문장을 해볼게요. 새로운 장소로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다. 여기서 감정은 재미있다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용어로 fun을 사용해서 it is fun. 재미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여행하는 것이. 여행하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travel을 사용해서 to travel. 새로운 장소로. New places. It is fun to travel to new places. 우리말 어순이 아니라 영어 어순대로 차례대로 단어를 채워갈 때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막연히 it을 그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it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It is dangerous to drive without a seatbelt. It is fun to travel to new places. 우리가 배웠었던 문장들인데요. 여기서 to drive, to travel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원리.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요. 바로 미래 동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 문장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비슷한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이 문장에서도 위험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바로 영어로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나와 있는 부분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it is dangerous. 위험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수영을 하는 것이. 아직 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to를 사용해서 to swim. 바다에서. in the sea.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sea.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좋다이기 때문에 it is good. 무엇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보내다는 영어로 spend이기 때문에 spend time with family. It is good to spend time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is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별 예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4가지 상황별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마감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 마감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나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이죠?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마감일을 지키는 것. 마감일을 지키다는 용어로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동사 meet를 사용해서 to meet deadlines. 어디서? 직장에서. In the workplace. It is important to meet deadlines in the workplace.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문장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바로 도움이 된다 부분이기 때문에 it is helpful.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다는 영어로 organize이기 때문에 to organize your tasks. 언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은 영어로 before. 하루를 시작하다는 영어로 start the day이기 때문에 before starting the day. It is helpful to organize your tasks before starting the day. 두 번째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부분인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직장에서는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의에 맞다는 영어로 polite이기 때문에 it is polite. 무엇이 예의가 맞을까요?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를 하다는 영어로 greet이기 때문에 to greet people. 언제? 사람들을 만날 때. When you meet them. It is polite to greet people when you meet them. 실수를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업무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변명보다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무엇이? 사과를 하는 것이. To apologize. 언제? 네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하다는 영어로 make a mistake이기 때문에 if you make a mistake. It is important to apologize if you make a mistake. 세 번째는 여행할 때인데요. 고단한 직장일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릴렉스가 되게 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필수 용품들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여행할 때 물건을 빠뜨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는데요.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할까요?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챙기다는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짐을 싸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팩을 사용하면 되고 필수용품에서 필수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들어봤던 단어 essential 그리고 용품은 아이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To pack essential items. It is important to pack essential items for the trip. 미리 일정을 짜는 것은 현명하다.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명하다고 합니다. 현명하다는 용어로 쉽게 smart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it is smart. 무엇이? 일정을 짜는 것이. 일정을 짜다는 우리가 아는 단어 plan the schedule. 미리는 영어로 in advance.
It is smart to plan the schedule in advance. 네 번째는 개인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보람이 있다. 이 문장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람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보람이 있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단어 reward를 사용해서 It is rewarding. 보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배우는 것이. To learn.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실수로부터. From my mistakes. It is rewarding to learn from my mistakes. 성장을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는 영어로 necessary이기 때문에 it is necessary. 어떤 부분이 필수적일까요?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설정하다는 영어로 set이기 때문에 to set personal goals. 성장을 위해서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set personal goals for growth. 그럼 이번에는 다음 표현들을 한번 볼까요? 내가 가게에서 만났던 그 남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가 산 차. 이 표현들은 우리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원어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쉽게 말이 나오시나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영어 표현들도 쉽게 시작하는 어순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 동작 또는 물건, 사람 동작입니다. 같이 한번 써먹어 볼게요. 내가 가게에서 만났던 그 남자. 여기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 그리고 그 남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먼저 적어줍니다. The man. 어떤 남자이죠? 내가 만났던 남자입니다. I met. 어디서? 가게에서. At the store. The man I met at the store. 내가 가게에서 만났던 그 남자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대상은 내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the friend. 어떤 친구? 내가 신뢰하는 친구. 신뢰하다는 영어로 trust이기 때문에 I trust. 얼마나? The most. 가장. The friend I trust the most.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건을 해볼까요? 그가 산 차. 이때 물건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the car. 어떤 차인가요? 그가 산 차. 그가 샀다는 영어로 he bought이기 때문에 the car he bought.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이 표현을 가지고 문장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게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 유명해 보였다. 유명하는 영어로 famous. 보이다는 영어로 look이기 때문에 유명해 보였다. looked famous. 내가 가게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 우리가 아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The man I met at the store. The man I met at the store looked famous.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는 영어로 The friend I trust the most 이기 때문에 He is the friend I trust the most.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다. 표현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산 차는 새 차이다. 그가 산 차는 영어로 The car he bought. 새 차는 영어로 brand new이기 때문에 The car he brought is brand new.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어순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내가 만났던 그 남자. 그가 좋아하는 소녀. 우리가 어제 본 영화. 이 표현들은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어제 내가 만났던 그 남자가 아주 친절했어. 이 표현부터 같이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내가 만났던 남자이기 때문에 어순대로 하면 The man I met. 언제 만났죠? 어제. Yesterday. The man I met yesterday. 아주 친절했다. Was so kind. The man I met yesterday was so kind. 그가 좋아하는 소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해버렸다. 그가 좋아하는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The girl he likes. 이사다는 영어로 move이기 때문에 The girl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소녀가 moved. 이사를 했습니다. Another city. 다른 도시로. The girl he likes moved to another city.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성공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The student I taught. 성공했다는 영어로 successful이기 때문에 The student I taught became successful. 그럼 이번에는 물건, 사람, 동작, 어순으로 해볼게요. 어젯밤에 우리가 본 영화는 재미있었어. 우리가 본 영화는 영어로 The movie we saw이기 때문에 The movie we saw yesterday. 어젯밤에 우리가 본 영화가 exciting, 재미있었다. The movie we saw yesterday was exciting. 그녀가 연주한 노래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다. 그녀가 연주한 노래.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The song she played.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다. It's my favorite. The song she played is my favorite. 내가 너에게 빌린 노트북이 잘 작동하더라. 빌리다란 영어로 borrow. 노트북은 영어로 laptop이기 때문에 The laptop I borrowed. 내가 빌린 노트북. 누구에게? From you. 너에게. The laptop I borrowed from you. 잘 작동한다. It's working well. The laptop I borrowed from you is working well. 이렇게 사람과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붙이고 싶을 때는 사람, 사람 동작, 물건, 사람 동작 어순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어순에 대해서 쉽게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좀 더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